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연찬의 일정 때문에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연찬의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네, 어제 분위기 아주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오셨던데 네. 대통령이 발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은 어떤 걸까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네. 뭐 어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과학을 1 플러스 1은 100이라도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이 저한테 조금 와닿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제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예. 자꾸 일방적이고 선전선동에 의한 정쟁으로 지나치게 흐르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싸운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예. 국민적 여론에 예. 대한 그 당 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설득 노력도 필요하고 전문가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과학적 기반을 단단히 함으로써 네.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판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됐고요. 네. 뭐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네. 25일에 도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쿄 전력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앞바다 3km에서 채취를 했는데 삼중 수소가 리터당 10베크렐 이하로 나왔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식수 그 기준으로 보면 리터당 1만 베크렐의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27일 날 IAEA에서 트리튬에 대한 농도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예. 리터당 205 베크렐 이하라 그래가지고 식수 기준의 50분의 1이 드러났고요. 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6가지의 단계별 데이터가 지금 다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은 그러니까 IAEA가 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그 부분에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객관적 수치로는 객관적 기준이 현재 뭐 국제적 방류 기준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중국 현지를 연결을 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전해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중국 정부가 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유권 해석을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은?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국을 따라하지는 마라. 네. 지금 중국 정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중국 정부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해양 오염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한국과 같이 그런 다양한 그 시민 단체들과 정당의 연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도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유권 해석도 다분히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조정이라고 할까요? 진화용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다시 미안합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노제팬 또 불매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중국 그 민족주의가 다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론 달래기용으로 지금 그 유권 해석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게 저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집권 여당이니까 당연히 이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민 보호 대책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기존 3천억이 아니라 2천억을 추가해서 지원해 준다. 이게 지금 골자가 되는 겁니까? 어민 보호 대책은? 뭐 구체적인 어민 보호 대책은 아마 해수부에서 조만간에 곧 뭐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네. 저
수산 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나 상환유예 지금 굉장히 이 대출이 한계에 찬 있는 어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지원 네. 또 요즘 양식업자 등 같은 경우는 긴급 경영 안전자금 지원하는 걸 네.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소득세 비과세 구간도 좀 확대하고 그래서 촘촘하게 지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선 유도를 할 거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거는 어민들 차원에서도 예. 감척 문제는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다만 그 감척이 있어서 이제 감척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떤 가격으로 감척을 시키냐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이제 공시지가 문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 샀을 때 이후에 감가 상각을 통한 공시지가. 이제 어민들은 또 시가 문제는 그건 너무 가격이 적으니까 좀 더 가격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 입장을 보여주시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감척이 있을 때의 평가 금액 이것 때문에 좀 논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그 방안도 지금 해수부가 짜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그 방안은 당장 현 단계에서 지금 시급하게 할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이념을 강조했길래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육사교정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관 문제 있잖아요. 네. 당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의 입장은 제가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백부를 하면서 저희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방부와 육사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홍범도 흉상의 문제가 원래 이게 지금 육사에 있었던 흉상을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그분의 자취를 생각해서 독립기념관을 이전하는 사안이었는데 그것이 철거라는 문제로 완전히 잘못된 그 프레임으로 논란이 야기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적 여론이 어떻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실관계가 처음부터 철거라는 걸로 잘못 짜여졌다 보니까 역사 논쟁으로 많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좀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울에 어디에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을 독립운동가를 기념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면 그것이 역사적 논쟁이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방부 창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옮길 계획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두 가지 측면이 항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봉오동 전투에서의 대승을 이끈 전쟁 영웅으로서의 한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 또 하나는 지금 저희 1921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에서 공산당 가입을 거부한 무장 항일 투쟁을 계속 해왔던 독립가들이 대규모 학살 및 체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에 대한 논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리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로당 가입 의혹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반박을 하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가입 의혹이 있는 것과 자유시 참변에서 했었던 부분은 명확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6.25 때 저쪽 누굽니까 정일성처럼 그 북한군에 참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김원봉에 대한 그 당시에 김원봉 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이 없죠. 근데 바로 그 질문인데 제가 포괄해서 그럼 정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의원님. 그래서 정율성 역사공원 문제나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문구 삭제 문제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관 문제나 김원봉 서훈 문제나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데 지금 이런 게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갈라진을 될 정도로 이렇게 중하고 급한 문제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이 흉상과 같은 기념물을 적절한 장소에 이관하는 문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하나의
역사적 논쟁으로서 사실 철거라는 문제 이슈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역사적 논쟁으로 만들어낸 거지. 아니 근데 그 자체가 논쟁을 뭐 저는- 촉발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게 국가보훈부잖아요 지금.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네, 아니 국가보험 정율성 문제는 조금 전 뭐 지금 보훈부의 입장이 맞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거 사안은. 네, 그러나 지금 홍범도 장관 흉상은 사실은 이전 문제를 철거 문제로 지금 잘못 그 사실관계 기본 전제 사실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을 그 둘러싸고 안팎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었잖아요. 네. 혹시 어제 연천에서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그리고 토의가 좀 됐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연천회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네. 분야별 연천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부처 장관 차관들이 와서 함께 예, 정기국회에서의 준비 상황 및 이제 각 부처의 주요 입법까지에 대한 이제 점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모여서 공천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도권 지역에서는 논의가 당연히 됐겠구만요. 예, 좀 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별 간담회를 하는 그 시기에 우리 취재 기자들이 워낙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당 대표 모시고 취재 기자들과 뭐 저녁을 좀 필이면 또 그때 조금 늦게까지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제 뭐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와는 별개로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는 수도권이 지금 저희가 20여 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단 한 번 완성을 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리를 하지 못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기론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이 자리를 빼앗긴다는 위기론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의식은 그 오랜 동안 민주당의 그 수도권 다수당 차지로 인한 저희들의 이제 새로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에 또 어려움, 그걸 다 공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원희룡 나경원 역할론 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당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하는 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뭐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 우리 보수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큰 존재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일타 강사로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많은 호감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원희룡 장관도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당으로 돌아올 거다. 혹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의원님? 예, 뭐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일지는 여부는 몰라도 사실은 뭐 아마 당 복귀를 저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선대위원장 설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관전평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그 분임 토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법안 현안들, 뭐 각종 난민 이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막히면 설명을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지금 이 법무부 전체의 업무에 대한 그 집중도가 높고요. 현 단계에서는 뭐 전혀 어떤 총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참여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민주당발 썰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총선 전망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소 44%는 돼야 수도권에서 20석을 건질 수 있다. 서울에서.
네. 이런 진단을 내리던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44%, 45% 그 숫자가 사실은 이제 안정적 국정 운영의 주요 기반이었고, 제가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언급했을 때도 40%를 얘기했던 게. 네, 맞아요. 저희하고 예. 인터뷰에서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것이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또 민주당의 그 상황과 또 굉장히 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의 경우 같은 경우는 친명 비명계의 극심한 갈등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현재 사법 리스크가 너무 이제 일상화됐고. 의원님 말씀 끊어 네.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 언급하셔서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리겠는데요. 네. 결국은 민주당 요인에서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신병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현재 아마 제3자 뇌물수수에서의 부정한 청탁 문제가 또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아직 누가 봐도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 사실관계 자체는 명백해서 아마 구속영장이 심사가 된다면 아마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언론의 묘사에 따르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글쎄요, 구속되는 걸로 모든 게 끝나겠습니까? 그 하나로. 거기서 또 여파가 또. 네, 그로 인한 그동안에 지금 한 1년 전에 쌓여있던 친명 비명계의 갈등부터 또 우리 아주 개딸들 그런 문제 이슈 많은 또 새로운 사정이 나올 겁니다. 당 주도권 때문에 내부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저희가 최병천 전 부원장과 같은 관전평이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만이 구속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